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거리를 물들였다. 김아리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동안 그녀의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셔터를 누르며 속삭였다. 서연아, 내가 없으면 이 도시도 의미를 잃어. 하리는 31세의 사진작가였다. 그녀의 렌즈는 늘 진실을 담으려 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사랑, 그 단어는 하린에게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었다. 서연은 28세, 건축가로서 서울의 오래된 한옥을 보존하며 새로운 건축을 꿈꾸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스케치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꿈과 미래의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5년 전 우연히 한옥마을에서 만났다. 하리는 서연이 한옥의 기와를 스케치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날 하리는 서연의 스케치북을 훔쳐보며 장난스레 웃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수줍어?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냥 내 꿈을 그리는 게 좋아. 그 수줍은 미소에 하리는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곧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리는 서연의 작업실에서 그녀가 설계도를 그리며 땀 흘리는 모습을 찍었고 서연은 하린의 전시회에서 그녀의 사진에 담긴 감정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서울의 골목을 함께 걸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숨겨져야 했다. 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손을 잡는 모습을 낯설게 바라봤다. 하리는 상관없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야? 그녀는 서연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하리나,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서연의 말은 하린의 가슴에 작은 칼처럼 꽂혔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랑은 5년 동안 단단해졌다. 하린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걷거나 북촌의 좁은 골목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서연은 하린에게 자신의 첫 대형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한옥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같이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랑이라면 어디든 좋아.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약속을 비웃듯 다가왔다. 서연이 한옥 리모델링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 공사 중 무너진 구조물이 서연을 덮쳤다. 하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의 말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환자는 중증 뇌손상을 입었어요. 기억 상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리는 병실 문 앞에서 무너졌다. 서연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하린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서연의 낯선 눈빛은 하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5년의 사랑, 그 모든 순간이 서연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린은 매일 병원에 찾아갔다. 서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멀리했다. 넌 우리 딸에게 필요 없어. 그들의 차가운 말에도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좋아했던 한옥 사진, 그녀가 설계한 스케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미안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퇴원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건축 일을 시작했지만 하린과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진 듯했다. 하린은 멀리서 서연을 지켜봤다. 그녀는 서연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서연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잊었을까? 하린은 매일 밤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서연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서연은 하린을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하린은 결심했다. 너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하린은 서연의 새로운 삶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자주 찾는 한옥 카페에 나타나
우연을 가장하며 말을 걸었다. 혹시 건축에 관심 있으신가요?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저 건축가예요. 당신은요? 그 순간 할인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랑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서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고 서연 자신도 낯선 감정에 혼란스러워했다. 할인은 알았다. 이 사랑은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할인은 서연을 다시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한옥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북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서연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할인은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그 모습은 할인에게 과거의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에는 할인을 향한 따뜻함 대신 호기심과 낯설만이 담겨 있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혹시 이 한옥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사진작가로서 한옥의 디테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다. 서연은 잠시 할인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다. 사진작가시군요. 흥미롭네요. 한옥의 기와 패턴을 좋아하시나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할인에게는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순간이었다. 할인은 서연의 삶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참여하는 건축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서연이 좋아하는 전통시장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쳤다. 서연은 할인의 존재를 점차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할인 씨, 자꾸 만나는 걸 보니 운명인가 봐요. 서연의 농담에 할인은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 농담 뒤에는 여전히 기억의 벽이 존재했다. 한편 서연의 부모님은 할인의 접근을 눈치챘다. 서연의 어머니는 할인을 따로 만나 차갑게 말했다. 우리 서연이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내가 끼어들면 안 돼. 할인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서연의 가족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정상이라는 단어는 할인의 사랑을 부정하는 칼날 같았다. 할인은 서연과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새로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고 이후 서연은 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잃은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할인은 서연이 여전히 한옥을 사랑하고 여전히 꿈을 좇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서연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너를 사랑해. 이 할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은 서연에게 자신의 사진 전시회 초대장을 보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진을 보러 와주세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전시회 날 할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을 기다렸다.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서연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옥, 서울의 골목, 그리고 서연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할인의 렌즈를 통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이 사진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그 순간 할인은 눈물을 참았다. 서연의 말은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시회 후 서연의 친구가 할인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이가 최근에 누군가와 소개팅을 했어요. 부모님이 강력하게 원하셔서. 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할인은 혼자 한강변으로 갔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셔터를 누를 힘조차 없었다. 서연아, 내가 널 어떻게 잊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의 새로운 삶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서연이 그녀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더 큰 용기를 내야 했다. 할인은 서연의 소개팅 소식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서연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며 서연이 자신을 다시 알아보길 바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연은 점점 더 바빠졌고 그녀의 부모님은 할인을 완전히 차단하려 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할인에게 전화로 경고했다. 우리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할인은 그 말에 분노했지만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서연의 건축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그녀가 참여하는 워크숍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워크숍에서 서연은 할인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인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옥 보존에 관심이 많아서요. 서연 씨 작업 멋지던데요. 서연은 할인의 말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고마워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아서 서연의 고백은 할인에게 작은 문을 열어주는 듯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 후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대화했다. 할인은 서연이 좋아했던 장소를 일부러 언급하며 그녀의 기억을 자극하려 했다. 서연 씨, 혹시 경복궁 근처 그 작은 찻집 기억나세요? 거기 차 맛이 정말 좋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호기심이 생긴 듯 했다. 그런 곳이 있었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할인은 서연과 함께 그 찻집에 갔다. 서연은 찻집의 나무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익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할인은 가슴이 뛰었지만 서연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연의 부모님이 할인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연의 어머니였다. 할인 씨, 제발 서연이를 내버려둬요. 서연이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인은 충격에 빠졌다. 결혼. 서연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할인의 모든 희망을 짓밟았다. 할인은 서연을 찾아갔다. 서연 씨, 결혼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할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서연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인 씨, 당신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 말은 할인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할인은 서연의 눈빛에서 작은 떨림을 보았다. 그 떨림은 할인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다. 할인은 결심했다. 서연이 결혼을 준비하더라도 그녀는 서연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할인은 서연의 결혼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서연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새로운 삶을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에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할인은 서연이 참여하는 한옥 보존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그녀와의 접점을 늘렸다. 서연은 할인의 헌신을 점차 눈치챘다. 할인 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할인은 미소로 답했다. 그냥 서연 씨의 꿈이 멋져서요. 할인은 서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녀는 서연이 사랑했던 한옥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서연 씨, 이 한옥의 기와 패턴 기억나세요? 예전에 여기서 스케치하던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요? 저 그런 적이 있었나요? 할인은 서연과 함께 서울의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그녀의 기억을 자극하려 했다. 그들은 북촌, 삼청동, 그리고 서촌을 돌아다녔다. 서연은 할인과 함께 걷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하린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네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아요. 서연의 말은 하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하린을 여전히 경계했다. 그들은 서연의 소개팅 상대였던 남성과의 관계를 밀어붙였다. 하린은 서연이 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서연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하린이 알던 서연의 진짜 미소가 아니었다. 하린은 가슴이 아팠지만 서연의 행복을 위해 물러나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하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린 씨, 혹시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설계한 한옥 프로젝트 현장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다. 서연은 하린에게 자신의 새로운 설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린은 서연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서연 씨, 이 설계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하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린 씨, 당신이랑 있으면 뭔가 따뜻해요. 그 순간 하린은 서연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랑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를 압박했고 서연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하린은 알았다. 서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린은 서연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완전히 차단하려 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하린과의 만남을 금지했고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하린 씨, 부모님이 당신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연의 질문에 하린은 가슴이 아팠다. 하린은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서연 씨, 우린 예전에 서로 사랑했어요. 5년 동안 당신은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서연은 하린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하린 씨,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당신을 왜 이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말은 하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린은 서연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녀의 마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린은 서연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서연의 설계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서연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다. 서연은 하린의 헌신에 감동받았다. 하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못 끝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하린에게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하린이 찍은 사진과 비슷한 한옥 스케치가 있었다. 이거 이상하게 당신 사진이랑 비슷해요. 제가 당신을 만난 적이 있는 걸까요? 하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서연 씨, 우린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그는 서연의 부모님이 선택한 남성이었다. 그는 하린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이런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하린은 그 말에 분노했지만 서연을 위해 참았다. 하린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서연은 하린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하린 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아껴주는 거죠? 하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스스로 답을 찾길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에게 점점 더 잔인해졌다. 서연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하린은 점점 더 절망했다. 그녀는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린은 서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하리는 서연을 한옥 카페로 초대했다. 서연 씨, 제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카페로 왔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에는 하린과 서연의 5년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리는 그들의 첫 만남, 함께 걸었던 서울의 골목, 서연의 스케치북, 하린의 사진, 그리고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을 썼다. 서연 씨,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린 씨,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웠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당신은 제 전부였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부모님은 제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서연은 하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하린 씨, 당신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요. 이게 사랑일까요? 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서연 씨,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 해요. 그 후, 서연은 약혼자와의 관계를 끝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제 마음을 따라 살고 싶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서연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다. 하린과 서연은 다시 가까워졌다. 서연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린과의 새로운 순간들을 쌓아갔다. 그들은 다시 서울의 골목을 걸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서연과 하린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하린과의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한옥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서연의 설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린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여전히 제 뮤즈예요. 서연은 하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린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하린은 알았다. 서연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서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저는 제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말은 하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하린과 서연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린은 카메라를 들고 서연을 찍으며 말했다. 서연 씨,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린 씨, 당신이랑 있으면 모든 순간이 영원해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서연의 잃어버린 기억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하린과 서연은 서로를 선택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하린은 매일 밤 서연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서연아,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함께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하린과 서연은 서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골목, 한옥의 기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